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울산남구합 이채익 의원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 한국 경제가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일자리와 소득 주도 동반 혁신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후보자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과연 이 홍종학 후보자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또 우리나라의 지금 한계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적 힘을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많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 지금 또 저희인데 여러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오늘 그 홍종학 후보자의 언행, 말과 행동, 이게 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지방대학 출신이고 저는 늦게 만학을 하고 야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 홍종학 후보자 같은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야말로 엘리트 의식주의, 또 선민주의, 예? 나는 일반 국민과 좀 다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께 그렇게 저 때문에 언짢으셨다면 제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저는 지금 명문대 독식 구조를 혁파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특목고 학생들이 100명 중에 10명이 명문대를 들어간다면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도 100명 중에 10명이 명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균등 선발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20년 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명문대 학생이 10명 중에 1명이 입사를 한다면 일반대 학생들도 10명 중에 1명이 입사할 수 있는 기회균등 선발제를 하는 것이 그런데 말이에요. 창업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저도 그 책을 쭉 봤는데요. 예? 그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은 여기 지금 여러 부분이 학불 지상주의, 예?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명문대학을 가야 된다. 또 명문대학이 행복의 제일 중요한 척도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또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늘 을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본인께서는 이 25년간 새들었던 소상공인을 계약 2년이 남았는데도 쫓아냈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경제의 부의 대물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저는 사실, 저는 시골에서 8남매 제가 넷째로 태어났는데, 저는 이 부모로부터 거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인데, 이런 그 부의 대물림을 하고, 또 이자도 이 딸과 엄마 간에 정제세를 서로 차용증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국민들이 동의할까?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우리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희망이 되고 또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그런 정말 이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초대 장관으로서 가능하겠는가? 오늘 지금 이제 이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 거의 8, 90%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정말 딴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와 진솔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번이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사실상 이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찌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적인 활동을 하고 을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활동,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적인 문제들이 제가 공인으로서 저의 책무를 다하는데 조금 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후보자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즘 이제 이 사람마다 다 자기 집안의 사정은 다 다르고 또 누구에게나 가정사는 다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정치를 하겠다 할 때 장인이고 부인이 찬성했습니까? 집안 사정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다 반대합니다. 네. 다 반대하고 누구나 좋아할 부인도 좋아할 어쩌면 장모님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게 있는 분들이 다 숙명처럼 어찌 보면 참 사회정의나 국가를 위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그래 할 때 과연 집안에 개인적인 일이 생길 때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로는 공직에 나와 있거나 이런 정치를 하는 분들은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집사람이 할 일이고 사실로 모릅니다. 특히 더 처갓집 쪽으로 재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홍정화 후보님한테 언론할 때 법대로 해라 라는 소리부터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이렇게 이제 여파가 오고요. 또 이렇습니다. 부인 자식 특히 더 이제 장모 되시는 분은 사위가 정치를 하니까 손자에게 물어주고 싶겠죠. 왜냐면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 정도로 또 지금 우리가 이 문제의 논쟁이 지금 젊은 여성들한테는 아주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내 재산은 내 재산이고 남편 재산인데 왜 이런 것 갖고 하느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자기 고유의 권한이니까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좌파는 못 살아야 되고 우파는 잘 살아야 됩니까? 우파는 항상 부자고 좌파는 항상 가난해야 됩니까? 나는 그 말도 진짜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아무리 잘 살아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여러 사람들이 나는 잘 살지만 세금을 더 내겠다. 얼마든지 좌파적인 입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우리만 잘 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갖고 하고 있습니다. 홍정화 후보님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도 어렵게 살았고 또 어쨌든 이거는 내 재산도 아니고 열심히 해왔던 건 인정하는데요. 간혹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얼마 전에 부인이 문체부에 압력을 줬다. 그 내용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님 말씀하신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사실은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금 뭐가 있으면 계속 유언비어를 퍼져나가서 어찌 보면 후보자님을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님, 정책 이야기는 제가 다음 보충 질의할 때 할 거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식을 특목고 특수중학교에 보낼 때 그때 어떤 집안 사정이 있었죠? 네, 저희가 이제 어머니도 봉양을 해야 되고, 이게 장모님입니다. 장모님 봉양을 해야 되고,
저희 둘 다 일이 있기 때문에 당시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숙학교를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마침 그 해당 중학교에서 이 추첨으로 그 학생들을 뽑는다고 그래서 응시했다가 추첨으로 되는 바람에 추첨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뭐 특별하게 무슨 이 학교가 너무 좋아가지고 뭐 이런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특수중학교들이 예전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다 이 추첨제로 바뀌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될 그런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뭐 이 법적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국민 정서적으로 이럴 때는 충분히 사과를 좀 하셔서 장관님이 좀 되시면 사실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처음 생기는 부처 아닙니까? 그럼 다른 부처 업무 조정 관계 이러면서 또 국회의원은 또 한번 하셨고 또 그런 분의 역할이 있으시니까 충분히 하셔서 우리나라 진짜 어렵고 힘든 영세 상인들 또는 중소기업이 좀 더 나아질 수. 네, 의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배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전북 익산을의 조배숙 의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후보자님, 형사처벌을 하는 형사법원의 판단과 청문회를 바라보는 일반 국민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이게 이완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후보자님의 그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청문회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그 현호석 기획재정부 장관 인사청문회 발언 때 아파트 시세가 16억인데 3억 원 적게 신고했으니까 증여세를 덜 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적게 신고한 것이 증여세에 포탈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화면 저 빌딩 좀 띄워주세요. 저기 지금 충무로 빌딩입니다. 저기 시가가 얼마냐면요. 띄워보십시오.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게 공시지가는 17억 2분의 1 지분에서 17억 3천인가로, 아니, 잠깐만요. 그 전에 해봤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남산 센트럴자 1평당 토지가격 추정이 1억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실제 이 건물의 가액은 얼마가 되느냐면은 100몇 억이 넘고 지분으로 따지면 이게 70몇 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시지가로 17억 얼마라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시세보다도 58억 줄여서 냈어요. 그럼 이거 증여세 포탈한 거 아닙니까? 네, 존경하는 조배숙 의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아니, 잠깐 결론을 얘기하세요. 그 본인의 말한 논리대로 하면은 그때 현호석 장관한테 할 때 시가보다 적게 했으면 그 증여세 누락한 거, 증여세 포탈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시가하고 지금 차이가 있잖아요. 지금 시가를 평가하기가 이런 상가 건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평가하기 힘들죠. 하지만 시가보다 보통 제가 볼 때는 한 20%인 것 같아요. 공시지가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후보자께서 지금 이제 세법의 빈틈으로 부유층이 합법적 절세, 이것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두 세대에 걸쳐서 상속증여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이게 절세 방법이 된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상속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상속하신 거 좀 보겠습니다. 그 화면 띄워보세요. 보면은 상속세가 지금 저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쭉 해봤어요. 지금 보니까 다음 넘겨보세요. 절세한 게 원래
부인한테 가고 장녀한테 가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총 증여세가 10억 얼마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장녀에게 양보를 해서 반을 증여한 것을 제대로 하면은 7.2억 원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쪼개기를 해갖고 4.3억 원이 나왔어. 지금 2억 얼마를 지금 절세를 한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개정안을 내셨는데 본인은 이렇게 하셨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제가 관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왜 관여를 못 하십니까? 네, 그렇게 세심하게 제가 관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국민들한테는 아주 상식적이고 진보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가치를 진짜 추구하라고 해놓고 본인 집안은 정작 그 반대되는 일을 하니까 국민들한테 이 부분에서 해명하고 사과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요. 네,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그 예.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를 이미 드렸고요. 예. 아니, 몇 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네, 몇 번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게 언행이 일치가 안 되시는데 지금 우리 홍정학 의원님이 홍정학 후보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청문위원이라 하시면은 지금 홍정학 후보님 통과되겠습니까? 네, 제가 상임위 청문회를 5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4번의 청문회를 전부 정책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총리의 경우에도 종부세와 관련된 의견을 묻기 위해서 개인의 경우를 얘기를 한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임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행에 따르면 그 기준에 의하면 만약에 홍종학 후보님이 이 자리에 앉았다면 저는 통과 못 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문 대상자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배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또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늘 을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본인께서는 이 25년간 새들었던 소상공인을 계약 2년이 남았는데도 쫓아냈습니다. 이런 부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경제의 부의 대물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저는 시골에서 8남매 제가 넷째로 태어났는데, 저는 이 부모로부터 거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중학교 다니는 어린아이인데, 이런 부의 대물림을 하고, 또 이자도 이 딸과 엄마 간에 정제세를 서로 차용증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을 제 내용을 보시면 저는 지금 명문대 독식 구조를 혁파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특목고 학생들이 100명 중에 10명이 명문대를 들어간다면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도 100명 중에 10명이 명문대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균등 선발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저는 20년 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명문대 학생이 10명 중에 1명이 입사를 한다면 일반대 학생들도 10명 중에 1명이 입사할 수 있는 기회균등 선발제를 하는 것이 그런데 말이에요. 창업 국가를 위해서 반드시 그런데 필요하다는 저도 그 얘기입니다. 책을 쭉 봤는데요. 그 뜻은 그렇다 하더라도 표현은 여기 지금 여러 부분이 학불 지상주의 삼수사수를 해서라도 서울대 명문대학을 가야 된다. 또 명문대학이 행복의 제일 중요한 척도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동의할까?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우리 이 중소기업, 벤처기업 희망이 되고 또 희망의 사다리가 되고
그런 정말 이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에너지를 모을 수 있는 초대 장관으로서 가능하겠는가? 에? 오늘 지금 이제 이 청문회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 거의 8, 90%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을 것이다. 어? 정말 딴 나라의 얘기를 하고 있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와 진솔한 얘기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네, 의원님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번이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사실상 이 경위 여하를 막론하고 그 부분에 대해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울산 남구갑 이채익 의원입니다. 오늘 후보자께서 모두 발언에 한국 경제가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일자리와 소득 주도 동반 혁신 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후보자와 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과연 이 홍종학 후보자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이 업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 또 우리나라의 지금 한계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적 힘을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역에서 많은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또 국민들 지금 또 저희인데 여러 의견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오늘 그 홍종학 후보자의 언행 말과 행동 이게 이 불일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지방대학 출신입니다. 지방대학 출신이고 저는 늦게 만학을 하고 야학을 한 사람으로서 이 홍종학 후보자 같은 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분노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엘리트 의식주의, 또 선민주의, 나는 일반 국민과 좀 다르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존경하는 이채익 의원님께 그렇게 저 때문에 언짢으셨다면 제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